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트랜스포머에서 dot 프로덕트와 쿼리 키 밸류 패턴에 대한 쿼리 키 밸류 어텐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어텐션 중에 다양한 어텐션들이 중에 있는데 어떻게 트랜스포머의 어텐션이 적용되고 있는지 그 어텐션에서 어떤 것이 쿼리고 어떤 것이 키고 어떤 것이 밸류인지 개념을 확실히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 시간에 깊게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논문의 일부분을 이렇게 화면에 보여드리고 그 오리지널 트랜스포머 논문이에요. 그 논문의 내용들을 좀 같이 보면서 그것이 실제로 우리가 구현할 때, 코딩 단계에서 구현할 때 어떻게 그 땅에 발을 붙이게 할 건지, 그러니까 실체적인 코드를 어떻게 바꿀지를 세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Scaled Dot Product Attention이라는 그 서브 챕터가 있어요. 여기에 논문에 이렇게 있는데 일단 스케일은 무시하셔도 됩니다. 스케일은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 거예요. 오늘은 그냥 Dot Product Attention인데 그 중에서 Query, Key, Value라고 하는 친구를 좀 들여다볼 거예요. 그러니까 요 위에 파트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란 거죠. 넘어가시고요. 밑에 파트를 볼 텐데 수식을 보시면 어텐션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입력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트랜스포머에서는 총 세 가지 입력을 쓴다. 쿼리, 키, 밸류. 이 세 가지 입력이 들어오게 되는데 어떻게 계산하느냐? 일단 V는 무시하세요. V는 뒤에가 있죠? 이 앞에 파트가 뭐죠? 소프트맥스를 계산해서 소프트맥스를 계산한다는 건 뭐죠? 바로 0과 1.0에 대한 값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V가 뭔지 모르겠으나 얘가 멀티플 아이템일 거예요. 얘가 멀티플 아이템이고요. 이 멀티플 아이템의 각각의 요 어텐션 스코어를 곱해서 뭔가를 얻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V를 V-로 바꿔주는 그 수식이 요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스케일드에서 요 루트 뭐 디멘전 of k 요거는 무시하시고요. 요걸 일단 무시하시고 보시면 q와 k와 k의 트랜스포즈 이렇게 돼 있죠. 요게 정확히 dot 프로덕트죠. 요게 정확히 dot 프로덕트입니다. 근데 이 dot 프로덕트가 만족이 되려면 q와 k의 디멘전이 같아야 될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q가 배치 사이즈의 디멘전 d라고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k는 어, 여기가 이제 배치 사이즈의 뭐 요거를 1이라고 할까요? 여기 이 앞에 더미 디멘전 하나 넣겠습니다. 1이고 d면은 요거가 k가 d의 뭐 1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k가 여러 개니까 아마 n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자, 그래서 요 쉐입이 같아야만 앞에 이 친구와 이 친구가 같아야만 다프로스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Q와 K의 블렌딩, 그러니까 리액티비티 스코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쿼리와 그 쿼리와 가장 잘 반응할 수 있는 멀티플 아이템 K를 서로 반응시켜 보거나 믹스해 보거나 연결시켜 보거나 얼라인 시켜 보는 그러한 과정을 다 프로덕트를 통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의 설명이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제가 올려두었던 동영상 중에 다 프로덕트 어텐션이 따로 있습니다. 어텐션 안에서.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시고 다시 들어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좀 머릿속에 정리해야 되는 것은 어텐션의 입력인 QKV에 이 Q가 뭐가 되어야 될 것이고 K가 무엇이 되어야 될 것이고 V가 무엇이 되어야 될지를 개념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걸 지금부터 해볼게요. 자, 요 수식은 논문은 다 프로덕트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그러니까 멀티플리케이티브 어프로치를 정리해 놓은 논문입니다. 그래서 개념적으로는 다 프로덕트라고 하는 것은 멀티플리케이티브 어텐션 멀티플리케이티브 어텐션 중에서 다 프로덕트를 썼던 논문이고요.
요 논문이 그러니까 이런 메커니즘이 작동이 되려면 반드시 D와 D2의 디멘전이 같아야 돼요. 이게 수식으로 보면 요 친구예요. 요 친구인데 이때 HT와 HS의 디멘전이 같아야 돼요. 이 당시에 이게 아마 2015년인가 14년 논문일 텐데 이 논문을 쓸 때만 하더라도 퀄리티 밸류의 개념이 있는 게 아니고 단순히 컨텐트, 그러니까 컨텍스트와 현재 멀티플 아이템 디멘전에 대해서만 논하고 있습니다. 자, 요것을 개념을 확장해서 퀄리티 밸류를 연결시켜 볼게요. 자, 이 메타포, 이 비유를 좀 이해하시려면 여러분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조금 아시거나 리마인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데이터베이스에서의 검색이라는 것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작동이 돼요. 내가 쿼리를 던지면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어떤 질의어라고 해볼게요. 뭐 예를 들면 그 사과라는 키워드를 던지게 되면 사과를 매번 모든 컴포넌트,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데이터베이스의 문서들이 이렇게 있을 텐데 문서들의 사과라는 것을 매번 검색해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흔히 말하는 검색 시스템들은 여기서 이 문서에서 대표적으로 검색이 될 만한 색인어를 따로 빼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것들을 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사과랑 지를 던졌을 때 이 친구들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요. 이 친구 앞에 이미 이 각각의 컨텐츠들을 대표하는 대표 친구들을 만들어 놓고 이 대표 친구들과 사과를 비교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가 제일 반응이 높네? 얘가 가장 매칭률이 높네? 그러면 이 친구를 리턴해 주는 거죠. 이게 흔히 말하는 Query Retrieval Based 방식입니다. 아시겠죠? 이 개념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QKV라고 하는 용어가 정확히 여기서 나온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다른 예제를 들어드릴게요. 자, 우리가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우리가 어떠한 그 스트럭처 데이터 혹은 뭐 언스트럭처 데이터가 이렇게 있을 때 실제 다큐멘트들 데이터가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을 해싱을 하든지 특별한 인덱싱 방법을 쓰든지 우리가 이 가까이 문서를 대표하는 이런 키를 만들어 놨다고 해보겠습니다. 그게 뭐 해시 키일 수도 있고요. 뭐 특정한 그 알고리즘을 통해서 만들어진 특별한 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비교할 때 쿼리가 들어오면 이 친구랑 먼저 비교해서 들어간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조금 더 프로그래밍의 자료 구조를 생각해 보신다면 해시 딕셔너리, 그러니까 딕셔너리 같은 경우에 해시로 작동되잖아요. 그걸 좀 상상해 주시면 더 편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딕셔너리 같은 경우는 어떤 여기에 이렇게 요게 실제로 그 어떤 심볼 라벨이라고 한다면 요게 밸류가 되잖아요. 요걸 키라고 부르죠, 보통. 요걸 밸류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뭔가를 조사해라, 서치해라라고 하는 명령가 들어가면 요게 쿼리가 될 텐데 이 친구를 특정한 방법으로 이 키와 조사해가지고 매칭한 다음에 밸류를 리턴해 주죠. 그래서 파이썬의 딕셔너리를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제 요런 관점을 가지고 정리를 좀 해볼게요. 쿼리 키 밸류라는 관점을 가지고 정리해 보시면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될 수 있어요. 뭐냐? 쿼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현재 이 모델에게 트랜스포머 모델이든 어떤 모델이든 내가 물어보고자 하는 상황을 얘기합니다. 상황을 얘기해요. 이런 상황이야. 이 상황에서 가장 어울릴 것 같은 멀티플 아이템은 뭐지? 그게 밸류예요. 실체. 그러니까 데이터 실체가 요거예요. 데이터 실체. 그게 value입니다. 키는 요것을 대표하는 대표값인데 실제로는 이런 개념 생각하시면 좋은데 딱 보셔도 이 두 가지는 같은 정보, 그러니까 같은 개수의 정보를 갖고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다큐먼트 1, 2, 3이 있으면 이게 일종의 밸류가 될 텐데 이게 밸류 축이 될 텐데 각 밸류마다 대표하는 키 값도 K1, K2, K3 같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들은 같은 개수만큼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 정도의 개념을 갖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 정도의 개념을 갖고 있으면 좋아요. 자, 아까 전에 수식에서 바로 전장에서 보였던 수식을 조금 더 풀어서 보면 이렇게 돼요.
쿼리가 있고요. 키가 있고요. value가 있습니다. 방금 여기 설명드렸던 것처럼 키와 value는 정확히 같은 개수 n개만큼 존재한다는 거예요. n개만큼. 여기서 n개는 뭐예요? multiple 아이템의 숫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attention mechanism은 내부에서 어떻게 작동되느냐? Q와 K, 쿼리와 키를 비교해서 맞는 걸 찾는다는 거 했죠? 그 맞는 걸 찾는 방식을 통해서 뭔가를 얻어낼 텐데 그렇게 얻어내는 스코어가 바로 이 A란 스코어예요. AI라고 하는 attention 스코어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어떻게 구하려는 거는 나중에 다시 얘기할까요? 그 어떻게든 Q와 K를 각각 n번 계산해서 여기 보면 n번을 해야 되겠잖아요. n번 계산해서 A1, A2 해서 총 A1, A2 해서 n개까지를 얻어내고 각각의 스코어를 VI에다 곱한 다음에 더한다. 이게 정확히 블렌딩이잖아요. 블렌딩 자체는 그냥 기존에 했던 것처럼 기존에 뭐 애더티브든 멀티플리케이티브든 했던 것처럼 블렌딩은 더해서 한다. 근데 가중치를 0과 1 사이에 있는 값을 매번 곱해가지고 실체를 갖고 있는 VI, 그러니까 요거죠. 요거를 더해서 만들어낸 값이 바로 새로운 블렌디드 벡터 B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는 도대체 Q와 K를 어떻게 반응시킬 거냐? 현재 상황 Q에 가장 어울리는 그럴듯한 K, 그러니까 멀티플 아이템 여러 개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 어떻게 얻어낼 거냐? 요걸 통해 얻어낼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뮬러스 스코어가 뭐가 나올 텐데 SI가 나올 텐데 그 SI를 소프트맥스를 띄워서 0과 1 사이를 바꿔낸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중요한 질문은 얘를 어떻게 얻어낼 거냐라는 거예요. Q와 K를 반응시키는 이 과정을 어떻게 할 거냐? 바다나우라는 사람이 썼던 것들은 애더티브 어프로치 두 가지를 더한 다음에 또 다른 프로젝션 매트릭스를 곱해가지고 스코어를 얻어냈었죠. 닷 프로덕트에서는 이거 어떻게 하겠다? 정확히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얘가 Q다 그러면 얘가 K로 해서 곱하면 스칼라 값이 나오죠. AK가 나올 거예요. AK가 아니죠. SK가 나올 거예요. 요렇게 통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닷 프로덕트입니다. 자, 방금 설명드렸던 것들을 조금 더 다시 정리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현재 상황에서 지리를 날려요. 이 상황에서 나의 상황은 이렇고 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정보는 이건데 요거랑 가장 어울리는 걸 찾아줘. 그러면은 얘가 시뮬러리티 계산해야 된다는 거죠. 뭐를 비교해서? 수많은 아이템들, 수많은 키들과 비교해서 시뮬러리티 얻어낸다는 거죠. 그러면 그 시뮬러리티와 다시 밸류를 일종의 weighted sum을 하는 거죠. weighted sum을 해서 합성해서 만들어내는 정보가 relevant information에 나오는 거고 이 친구를 이용해서 이 친구는 multiple 아이템을 요약한 거야. 혹은 multiple 아이템 중에 뭐가 가장 중요한지를 attention 한 거야. 혹은 이런 multiple 아이템들을 하나로 summarization 한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 그 뒷단의 프로세스를 진행하도록 도와준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요런 흐름입니다. 요런 흐름. 자, 요 과정을 통해서 쿼리와 키, 밸류가 정확히 어떤 개념이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충분합니다. 자, 방금 설명드렸던 것들을 문서 검색, 좀 자연어 처리로 돌아볼게요. 자연어 처리 입장을 설명해 보면 이것은 제가 여기 링크를 달아놓은 굉장히 유명한 블로그에서 갖고 온 자료입니다. 다음과 같은 비유가 아주 적절한 비유인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는 파일을 검색할 때 내가 갖고 있는 새 기능, 이게 내가 it이란 걸 찾아야 되는데 it하고 가장 어울리는 문서가 어디 있더라? 찾을 때 문서 하나하나 뒤지지는 않잖아요. 그죠? 문서를 뒤지는 게 아니고 이 문서를 어떻게 보면 대표화해 놓은 그 무언가, 요 키랑 비교하잖아요. 그래서 얘를 비교해서 어텐션 스코어를 얻어낸다는 개념이에요. 물론 이게 현실 세계에서 파일을 찾는 문제에서는 파일 하나만 찾고 마는데 어텐션 메커니즘에서는 그때 찾아냈던 스코어 A,
A1, A2, A3, A4를 각각의 이 벡터에다 곱해줘서 무시할 건 무시해버리고 키울 건 키운 다음에 더해서 마치 새로운 하나 V, 서머라이제이션 벡터를 얻어내는 게 조금 다른 지점입니다. 자,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이 오리지널 트랜스포머 논문에서 언급된 파트가 요거예요. Attention이라는 그 챕터가 나옵니다. 서브 챕터가 나오는데 그 서브 챕터에 나와 있는 거와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서로 연결시켜 볼게요. 여기서 Scaled Dot Product Attention이라고 그림을 이 논문에서 표시해 놨는데 이 그림에서 정확히 방금 설명드렸던 개념들이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자, 어떤 부분이냐? 요 시뮬러티를 계산하는 방법에 있어서 Q와 K의 트랜스포즈를 한다고 했죠? 다 프로덕트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여기예요. 다 프로덕트를 우리가 연산,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적으로 보면 맷 멀티플리케이션으로 구현하면 되잖아요. 그게 정확히 다 프로덕트니까. 그러니까 Q와 K가 들어가서 맷 멀티플리케이션이 여기 들어갑니다. 이해가 됐죠? 그 다음에 뭐 마스킹이라든 스케일 파트는 제가 이제 설명하지 않다고 했어요. 다음에 설명할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낸 걸 가지고 여기 요 다 프로덕트 자체는 1.0이나 뭐 0에서 1.0 같은 바운드된 스코어가 아니잖아요. 그냥 그 어떤 아비터리 스코어가 나오기 거기 때문에 걔를 가중치 값을 바꿔주기 위해서는 0과 1 사이 값을 바꿔줘야 되고 그걸 위해서 쓰는 게 바로 소프트맥스고요. 그게 여기 나온다는 거죠. 됐죠? 자, 그렇게 A0, A1, A2, A3 이렇게 스코어가 나오게 되는 게 요건데 그 친구와 실제 각 V, 밸류 값들을 곱해 주려면 다시 맨 멀티플리케이션 하면 되겠죠? 뭐 이것도 간단하게 이제 요게 지금 수식으로 보면 간단하지만 맨 멀티플리케이션 보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요게 V1, V2, V3 이렇게 나오고요. 이 친구가 A1, A2, A3, 그래서 AN, VN 하면 이게 정확히 로우가 1이고 n짜리 매트릭스고요. 얘가 정확히 n짜리 매트릭스고 1이 나오는 형태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같으니까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이 가능해지고 정확히 이 수식은 A1, V1, A2, V2, A3 이렇게 해서 정확히 이 수식하고 같은 거가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런 포르프를 돌리는 게 아니고 맨 멀티플리케이션을 간단하게 V 값을 가중치를 곱해서 더해주는 한 방에 블렌딩 시켜주는 것을 여기서 구현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이 그림이 이해가 되시죠? 이런 형태로 실제 구현이 됩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깊은 이해를 해볼게요. 조금 더 깊은 이해. 어떤 깊은 이해냐면 도대체 왜 다 프로덕트를 썼을까라는 거예요. 물론 뭐 엔지니어링적으로, 뭐 스케일러비티적으로, 뭐다 프로덕트가 여러 가지 장점을 덧셈에 대해서 가진 덧셈 기반의 애더티브 어텐션에 대해서 가진 점은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의미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도대체 트랜스포머에서 다 프로덕트를 통해서 계산되는 그 스코어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그게 어텐션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질까를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자,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 프로덕트는 다음과 같이 정의가 돼요. 자, 이게 우리 흔히 말하는 이너 프로덕트입니다. U와 V를 이렇게 이너 프로덕트 시키면 수식적으로 보게 되면 이 친구는 다음과 같이 동치가 됩니다. 뭐 잠깐 요걸 넘어가기 전에 요거부터 볼게요. 다 프로덕트는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인데요. 271, 8, 28이라는 두 가지 벡터, 요게 이제 U고 요게 V라고 한다면 이너 프로덕트는 이렇게 계산되는 거예요. 요렇게. 이해가 되시나요? 요겁니다. 그러니까 2 곱하기 8, 7 곱하기 2, 1 곱하기 8 안에 있는 값들끼리 말 그대로 이너 안에 있는 값들끼리 곱한 다음에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식 하나를 그러니까 숫자 하나 스칼라 값을 만들어내는 개념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것을 다시 한번 좀 들여다보면 다음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거죠. U와 V의 length, 길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angle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angle을 넣어서 요 수식과가 동치예요.
요 숫자라는 것은 정확히 이 값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뭐가 들어가느냐? 길이와 두 개의 길이와 각이 나온다는 거예요. 각에 의해서 결정되는 코사인 값이 튀어나온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이해하셔도 돼요. 막 복잡하게 더 들어갈 수도 있겠으나 딱 여기까지. 길이와 각이 나오네. 뭐 사이에? 벡터 u와 벡터 v 사이에. 요 정도를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숫자, 이 스칼라 값이 길이와 각에 의해서 결정되는 값이다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는 그러면 similarity와 dot product를 연결시켜 볼게요. similarity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Q와 KI,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 볼게요. 멀티플 아이템이 이렇게 있습니다. 5개만 적을게요. K1, K2, K3, K4, K5. 근데 우리는 관심 있어 하는 거 Q가 있어요. 그죠? 이 Q와 각 아이템들 사이에 어떤 반응성 정도를 보고 싶고 그 반응성을 보는 데 있어서 dot product를 쓰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요 위에 공식을 보게 되면 이 위에 공식을 보게 되면 SI가 이 모든 과정에서 큰 값을 가지는 것만 살아남아요. 자, 왜 그렇게 되냐면, 뭐, 이거는 다 프로덕트 아니도 상관없어요. 자, 이게 보시면, 이게 익스포넨셜 함수입니다. 익스포넨셜 함수. 익스포넨셜 x라고 할게요. 요 수식을 보시면, 요 큰 값을, x가 큰 값을 가지면 가질수록 요 친구들은 위에 부포되고요. 0보다 작은 값이 오게 되면 급격하게 0과 0 아래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x가 크면 클수록 그러니까 이게 큰 값이 나오고요. x가 작으면 작을수록 0에 수렴하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익스포넨셜리 커지는 형태의 수를 리턴해 주는 게 바로 익스포넨셜 펑션이에요. 그렇죠? 자, 근데 그 수식을 다시 여기다가 더한 다음에, 그러니까 그런 모든 익스포넨셜 값을 다 더해서 그것을 포션 값으로 나눠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상상을 해보시면 x의 값, 즉 여기 sk죠? sk의 값이 크면 클수록 그 친구의 ak 값은 커지고요. 그 친구는 살아남을 수 있고요. sk 값이 좀 미미하게 작다 그러면 ak 값은 무조건 0에 가까이 가는 값을 바뀐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잖아요? 요거 조금 더 풀어서 보자면 아이템 자체가 왜냐면 AIS가 나중에 이 AI와 곱하기 VI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AI가 살아남아야만 VI가 살아남아서 VI라고 하는 그 아이템이 전체 과정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AI가 작아지면 VI가 0이 돼서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떤 값이 AI가 작게 나오느냐? 말 그대로 이 시뮬러티 값이 작게 나오면 작아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 이 모든 어텐션 개선 과정 중에 높은 여기서 말하는 스코어죠. 높은 스코어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아이템만이 어텐션 과정 중에서 살아남더라 라는 그러한 흐름만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그 흐름을. 자, 그러면 의미가 뭐냐는 거죠. 이 q-쿼리와 키의 compatibility 혹은 반응성 정도 혹은 이런 것들, 어텐션 정도의 그런 것의 의미가 뭘까를 한번 고민해 보자면 다음과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과 같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의 벡터 A와 또 다른 벡터 B가 있다 해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다 프로덕트를 다시 풀어보면 두 개의 길이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이 각거리가 들어가는 값으로 바뀐다고 설명을 드렸죠. 그렇죠? 자, 이 친구에서 A와 B가 있으면 이 친구들은 또 하나의 스칼라 값이잖아요. 얘가 스칼라 값입니다. 그죠? 얘를 밑으로 돌려볼게요.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이만큼으로 나오고요.
여러분들 요게 정확히 코사인 시밀러리티 스코어입니다. 이 수식 자체가 코사인 시밀러리티 스코어예요. 자, 반대로 얘기하면 요 숫자가 요 스칼라 값이 커지려면 코사인 시밀러리티 스코어가 커져야 돼요. 이 숫자가 작아지려면 코사인 시밀러리티가 작아져야 돼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높은 유사도가 높으려면 결국은 코사인 세타라는 이 코사인 각거리, 닷 프로덕트죠. 닷 프로덕트의 이 값이 올라가려면 유사도가 올라가야 되고 이 코사인 세타가 올라가야 되는 건데 요것의 의미를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코사인 점수는 잘 아시다시피 맥시멈 값이 1이에요. 미니멈 값은 마이너스 1이죠. 의미는 코사인 유사도의 의미는 이미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두 개의 벡터가 A라는 벡터와 B라는 벡터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으면 그때 코사인 세타는 1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코사인 세타가 요 사이 값이 되겠죠. 만약에 직각을 갖고 있다면 그러니까 같은 방향을 가리키지 않고 직각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으면 코사인 세타가 0이고요. 정반대 값을 갖고 있으면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1이에요. 자, 그런데 뭐 이런 요 밑에 단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값이 큰 시밀러리티만 살아남는다고 했잖아요. 값이 큰 것만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A와 B가 같은 이 거리도 나중에 논하겠습니다만은 이 거리보다 각거리가 유사하게 요렇게 그러니까 쿼리가 있는 방향에 K도 존재한다면 그러한 값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SI가 커질 수밖에 없고 그러한 K가 선택된다는 거죠. 자, 정리해 볼게요. 지금 여러 가지 논의가 막 정리가 됐는데 첫 번째 쿼리와 키, 얘가 쿼리예요. 얘가 키 i라고 해보겠습니다. 쿼리와 ki를 각각 여러 번 비교를 할 텐데 어떤 ki가 살아남느냐? 각거리가 즉 코사인 유사도가 높은 게 살아남는다. 코사인 유사도가 높은 거는 어떤 걸 의미하느냐? 우리의 벡터 스페이스 상에서 어떤 벡터 k와 어떤 벡터 q가 있을 때 요렇게 요게 k고 ki가 여러 개 있을 거예요. k2, k3, k4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쿼리로 던졌던 요 벡터 요거와 가장 유사한 각거리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가장 비슷한 지점을 가리키고 있는 그 친구 그러한 k2가 선택된다라는 거죠. 요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머릿속으로는. 그러니까 멀티플 아이템즈를 쿼리키 밸류를 통해서 블렌딩을 할 텐데 어떤 k들이 우선적으로 잡힐 거냐? 우리의 쿼리 벡터와 유사한 지점을 가리키고 있는 그러한 방향에 있는 그러한 멀티플 아이템이 선택되도록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밀러리티라는 용어를 써서 그러니까 각거리,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써서 그것을 해석하셔도 괜찮다는 거죠. 자, 방금 설명드렸던 거를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정리해 보자면 이 뒤쪽에 코사인 점수가 낮은 것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뒤에 소프트맥스도 쓰고 그러니까 그냥 쓰는 게 아니고 요것들의 숫자를 다시 익스포넨셜을 씌워서 확 떨어뜨리고 그거 다시 소프트맥스를 써가지고 이렇게 나누잖아요. 더하기 해서 나누니까 같은 지점을 가리키고 있지 않고 좀만 어긋나 있는 이런 것들을 확 죽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마치 소프트웨어 버전의 쿼리 키 체킹 프로세스처럼 작동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쿼리가 잭이고 키가 잭슨이다. 그러면은 유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링 레벨에서는 잭이라는 게 정확히 일치되기 때문에 SON은 틀리더라도 걔가 선택되는 것처럼 마치 이게 소프트하게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쿼리와 키가 같은 걸 가리키고 있는지 없는지를 체킹하는 방식처럼 작동된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